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엑스데이트 예정일과 또 그 전후로 비트코인이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과거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상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코인만 지금 안 오르고 있고 막 주식은 여전히 막 쏘고 있더라고요. 어제 매크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장면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다르게 월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됐다. 혹은 포모의 마지막 단계다. 아무튼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상황이죠. 일단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가 경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 지수나 뭐 엔비디아나 뭐 JP모건이나 수많은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최고가를 많이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빨라도 후보를 이제 후임을 올해 가을에 뭐 이렇게 선임을 하겠다 예고를 하다가 그게 이제 올해 여름까지 와버렸습니다. 당장 빨리 갈아치워서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 7월이냐 9월이냐 말이 많지만 지금 시장금리, 특히 국채금리가 바로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도 지금 3년 내 최저 수준, 얼마 전에 중동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1380원 이상을 또 올라가다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50원대로 내려앉았다. 지금 뭐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약달러도 오고 있고 게다가 백악관에 또 다른 위원장이 있죠. 뭐 시나리오 잘 쓰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책사가 상호관세 만료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발언에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 9일자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제 관세 유예가 끝나야 되는데 조금 니네들 협상에 잘 임하면 요거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어 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스티븐 미란 책사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스티븐 미란의 시나리오대로 세상이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분의 말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포모가 지금 오고 있다. 사실 우리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뜻하지 않게 또 우리의 적이 우리의 편이 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관세가라고 하면서 상황을 보셔야 된다라고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고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금 어제 1분기 GDP 마이너스 난 거 보셨죠? 투자를 사람들이 안 한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정부 뭐 대출한 거, 이거 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플레가 아니라 침체 걱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롬 파월을 공개적으로 좀 비난을 했었고요. 쉽게 말하면 금리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합동해서 제롬 파월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코인 가격만 오르면 정말 완벽한 상황. 조금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뭐 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만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인 가격도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데 엑스데이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데이트는 미국 정부의 돈이 똑 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뭐 디폴트가 또 오늘 만에 아마 올해도 많이 뉴스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연례 행사긴 하지만 또 어제 의미 있는 날짜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미국의 8월에서 10월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겠다. 얼른 여야가 부채 한도를 증액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이나 초가을쯤에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한 달 정도 디폴트 빠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나 뭐나 이렇게 연봉을 월급을 못 줬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뭐 아마 뭐 그 전에 협상은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소재에 있는 싱크탱크가 예상하기로 8월 15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디폴트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10월 3일보다는 8월 아니면 9월일 텐데 일단 전문가들의 뭐 추정에 따르면 8월설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돈이 8월 즈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패드 밸런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영래포도 보이고 분홍색의 재무부 잔고, TGA 잔고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떨어질 때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우리가 행복하다, 주식 코인 날아간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힘든 거고요. 떨어질 때 유동성이 좋다. 이 TGA 잔고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질 때 유동성이 좋다. 근데 문제가 뭐다? 지금 다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리포 잔고는 제니 델런이 시원하게 다 쓰고 이제 후임인 스콧 베센트에게 넘겨줬는데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TGA 잔고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게 쭉 떨어졌다가 4월 15일에 세금으로 좀 충전을 했죠.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아마 6월 15일에 조금 더 충전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둘 다 바닥에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이 떨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8월 아니면 9월이다. 이게 이제 팩트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X데이트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과거에 X데이트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가격 통계를 좀 알기 쉽게 한눈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엑스데이트는 2011년 뭐 이후부터 계속 있었는데 너무 옛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엑스데이트 전후로 해서 엑스데이트 한 달 전 가격과 엑스데이트 한 달 후 가격을 비트코인을 한 장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챗GPT나 뭐 그록이나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쳐서 막 씨름을 한 결과 좀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가져와 봤는데요. 자, 2017년, 18년, 19년, 21년, 23년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사이사이에도 자잘한 게 많습니다. 뭐 3개월 유예, 뭐 6개월 유예, 뭐 이렇게 한 거 있는데 제가 메이저 한 것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일반적인 경향, 즉 평균부터 보시면요. 이 엑스데이트의 가격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 달 전 가격 그리고 한 달 후 가격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서 엑스데이트로 넘어올 때는 조금 떨어졌는데 엑스데이트에서 한 달 후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올랐다. 이게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7년과 2023년이 조금 노멀한 케이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7년 9월 29일이 엑스데이트였어요. 그러면 약 8월 29일쯤의 가격이 비트코인이 4,700달러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엑스데이트가 다가오자 비트코인이 뚝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11%로 떨어졌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더라.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근데 요때의 날짜는 17년도 불장 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현재랑 좀 비슷하다고 시기가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뭐 CME 비트코인 선물 상장 기대감 요게 한 12월인가 11월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뭐 요런 케이스도 있고 또 23년 6월 5일도 현재와 조금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평균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때 당시도 사실 그 SEC의 게리 겐슬러가 막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아마 저는 게리 겐슬러가 이거를 알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엑스데이트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즉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고소를 하면서 또 뭐 많은 뭐 패닉셀이나 폭락이 나오지 않았나 좀 알고 했을 가능성도 높다 저는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보면 한 달 전에는 3만 달러였는데 오히려 쭉 뭐 엑스데이트가 오니까 쭉 떨어졌다가 이제 한 달 뒤에는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즉 마이너스 14% 됐다가 엑스데이트 이후로 한 달 뒤에는 35%로 올라가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SEC가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를 고소하고 뭐 증권 팔았다고 하고 불과 2주 뒤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슬쩍 밀어 넣었죠. 왜냐하면 바이낸스 고소했으니까 주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판을 키우면 내가 다 가져가겠구나 해서 블랙락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 뒤로는 이제 신나게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현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요 18년, 19년, 21년은 약간은 예외적인 케일 수도 있겠다. 현재와는 안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평균 가격과도 맞지 않고요. 18년도 3월 1일은 아시겠지만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버블 붕괴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뭐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7% 올랐지만 그 뒤로 무려 거의 40%가 떨어지면서 뭐 엄청 올랐으니까 엄청 떨어지겠죠. 그 하락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제 거의 파티가 끝나가는 판국에 그래서 한 달 전에서 이제 23% 떨어지고 엑스데이트에서 또 한 달 뒤에도 마이너스 11% 떨어지고 이때도 이제 고점 피크아웃 뭐 고금리 인상 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조금은 예외적인 상황 19년도 약간 예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년도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이때는 왜 예외냐? 느닷없이 중국의 시진핑이 블록체인 굴기를 내세우면서 블록체인이 킹왕짱이다. 이게 19년도 10월 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서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만 느닷없이 막 2일 동안 올랐다가 다시 훅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때만 막 네오가 그때 막 엄청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래서 이때만 느닷없이 초반기에 올랐다가 이제 뒤에는 하반기 트렌드에 맞게 떨어졌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17년도와 23년도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낌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요때가 X데이트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어떻다? 일단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뭐 요런 지금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엑스데이트 되면 디폴트 와서 뭐 재미없대 뭐 공무원들 월급 안 준대 이러면서 뭐 연례 행사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죠. 그래서 뭐 여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떨어졌다가 엑스데이트가 만약에 온다 이거 뭔가 이제 협의가 됐고 우리 돈 찍어낼 수 있대 라면서 조금 덜컹거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17년도와 23년처럼 일단 그 전에는 좀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서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겁먹고 야,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막상 그 날이 다가오면 악재가 해소됐다라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 평균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먼저 이제 전에는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막 여야가 버티고 막 사인 안 해주고 실제로 디폴트도 났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겁을 먹고 떨어지는데 사실 이때에는 유동성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좋아요. 지금도 유동성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데 가격이 불확실성이다 뭐다 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악재가 해소가 되고 합의를 했다. 이제 부채 찍을 수 있습니다. 라면 안도를 하면서 안도랠리가 나오는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당시는 오히려 유동성이 안 좋은 겁니다. 합의를 해서 좋아 보이지만 아시겠지만 아까 그 빵꾸 난 TGA 잔고를 뭐 적어도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막 한 방에 빡 채워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은 안 좋은데 오히려 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저도 이거는 이 조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유동성 상황과 좀 다르게 갈 수 있구나. 통계는 이렇게 나왔구나.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특히나 21년 말 뭐 고점 피크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뭐 고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23년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상황이 안 좋은데 뒤에 뭐 블랙락이 ETF를 신청했다더라. 그리고 이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5만 가지 다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좀 떨어질 것 같다더라. 실제로는 24년 뭐 9월인가부터 뭐 떨어뜨리긴 했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반기의 기준금리 인하, 이제 7월이냐 9월이냐, SLR 규제 완화, 은행이 언제 국채를 많이 살 것이냐, 관세 연장 조금 더 되면서 막 팍 끊어버리면서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관세를 유예를 시켜주면서 협상을 더 하려는 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뭐 지니어스 법안도 있고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어서 23년도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소외가 지금 돼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눈빛, 기관의 눈빛에서 저는 포모를 좀 읽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미없지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관들은. 자, 일단은 뭐 윗사람들, 정책 자문자들 한번 보시죠.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보 아인스라는 95년생입니다. 그리고 풋볼 선수 출신이라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어제 또 주장을 하기를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아니 가격이 안 오르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을 보유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3월 발표한 행정명령 사실 이거 지금 스캇 베센트가 보고 이미 했을 건데 트럼프가 일단 홀딩 시켜 일단은 발표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기 행정명령을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지는 의무하진 않겠지만 자발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왜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지? 늘려갈 예정이니까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잡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비트코인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암호화폐 전략 비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내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립토 차르, 데이비 삭스라고 있죠. 이분도 7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서명이 예상된다. 7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대통령 서명까지 될 것 같고 사실 클래리티 법안도 요거 묶어서 한 번에 좀 처리를 하면 좋겠다 얘기가 나오지만 이분도 이제 막 이렇게 좀 과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상원 상정이 7월 달에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클래리티는 확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보고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개미들은 지금 재미없으니까 이제 뭐 동학개미들 뭐 인증샷 벌써 올라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주식에 몰려가고 있지만 기관들은 지금 코인 쪽에서 상승 점프대를 탑승 중이다. 굉장한 포모가 왔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비트 디지털에서 계속 행동을 나서고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1.5억 달러를 유상증자했다. 뭐 하려고? 이더리움을 비축하려고. 아시겠지만 비트 디지털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는데요.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많이 채굴을 했어요. 근데 요거 아닌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좋은데 이더리움으로 돈이 넘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해서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이렇게 수합을 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스테이킹을 하고 싶으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행동들을요. 그리고 비텐서라는 코인을 투자하는 시냅토제닉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나스닥 상장사인데요. 이름을 바꾼답니다. 왜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쉬워야 닷컴 버블에 닷컴 들어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잖아요. 타오를 사니까 타오 시너지스로 이름을 바꿨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형적인 닷컴 버블의 전조 증상과 똑같습니다. AI 때도 AI 뭐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알트코인에도 이 열풍이 불고 있다. 솔라나 뭐 XRP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고 있고요. 근데 뭐 바이낸스다 이런 큰 데는 상장이 안 됐습니다. 원래 탈중앙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솔라나 쪽에 이제 계열의 지토라는 코인도 뭐 나스닥 상장자들이 계속 뭐 솔 스트래티지가 사고 있다. 보시면 계속 연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재미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더리움 재미없잖아요. 비텐스 재미없잖아요. 작년 3월에 비해 엄청 많이 떨어졌을걸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DWF 랩스 설립자. 이분 뭐 시장 조작도 잘하고 좀 수상한 분이긴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담보대출 회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강세장에서 수익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들고 있는 코인 좀 맡기세요. 제가 현금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장에서 돈 많이 버세요. 레버리지 일으키셔서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당신들 들어올 걸 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 팔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과세,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맡겨만 달라. 가격은 오를 것이고 당신은 거기서 현금이 또 나오면 거기서 또 투자를 하고 또 사서 그 가격이 또 오르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 6월 중순쯤에 말씀드렸죠. 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JP모건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JP모건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일단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로 시작을 하지만 암호화폐 담보대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많이 코인을 사면 살수록 대출을 많이 인정해주겠다. 부자들은 얼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거 사서 담보대출 맡기고 돈 많이 버세요. JP모건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분은 늦은 거죠. 빠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처럼 과세, 뭐 나는 영원히 안 팔 거니까 현금을 거기서 창출해라. 뭐 팔아서 왜 귀찮게 힘들게 양도세 내느냐. 뭐 이런 식의 트렌드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포머를 느끼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 재미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산다 그러고 포머를 일으키고 뭐 유상증자를 하고 뭐 이름을 바꾸고 있고 뭐 전략 비축을 한다고 있고 트럼프도 뭐 일가가 난리로 지금 뭐 트럼프가 비축 끝내야 아마 전략 비축 발표할 것 같은데요. 왜 안 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지? 내가 이상하거나 이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값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열중도가 떨어진다. 요거를 코인으로만 딱 바꾸면 현재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코인의 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코인을 사는 것에 대한 열중도가 떨어진다.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인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시장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뼈를 때리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힘들어 죽겠다. 아이, 주식으로 갈 걸 괜히 왔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확히 저 벤저민 그레이엄 어르신 말씀에 해당되는 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을 따라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옆에서 파티를 하건 말건 겁을 주든지 말든지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꾸준히 밀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